바닥재는 그냥 이쁘다고 깔면은 두고두고 고통받으실 수가 있어요. 살면서 기존 바닥재 철거 후 재시공은 그냥 못한다고 인지하시고, 저도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1년 뒤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턴키업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 와이프도 마루냐 장판이냐를 두고 고민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바닥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체엔지 이덕표입니다. 올시리를 계획하시면서 마루로 할까 장판으로 할까, 이거 제일 많이 고민하시죠. 장판을 선호하는 사장님과 만나면 장판으로 마음이 기울고, 마루를 시공한 지인 집에 가면 마루로 할까? 라는 생각이 들 테고요. 대형 평수인데 타일로 쫙 시공하는 집을 보면 나도 무조건 타일로 해야지 싶습니다. 바닥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택하기가 어렵죠. 워낙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장황해져서 업체 컨택 전에 알고 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벽지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다른 방향으로 치우고 도배를 할 수 있어도 바닥재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판 같은 경우에 덧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AS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하거나, 마루 공사 시 철거와 샌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지도 나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살면서 기존 바닥재 철거 시공은 그냥 힘들다고 인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벽면도 벽면인데 바닥은 특히나 살면서 눈에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즈에 맞게 잘 선택해야 후회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닥재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바닥재 종류별 장단점과 대략적인 평당 비용, 그리고 바닥재를 선택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등을 언급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추천 바닥재, 그리고 고객님들의 니즈별 상황별로 어떤 바닥재를 보통 추천드리는지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바닥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업 공간이 아닌 주거 공간에서는 바닥재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루, 타일, 그리고 장판이죠. 가끔 상담할 때 마루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마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원목마루, 원목마루의 단점을 보완한 강마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유도 같이 설명드릴 거지만 저는 거의 쓰지 않는 강화마루가 있습니다. 타일은 크게 유광타일, 무광타일,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나뉘고요. 마지막으로 장판은 두께에 따라 나뉘는데요. 1.8T에서 5T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T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리수를 말합니다. 자, 이제는 이 바닥재별로 장단점과 대략적인 평당 비용을 이야기해 드려 볼 건데요.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업계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턴키 업체와 상담할 때 인테리어 바닥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상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바닥재는 마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루에는 원목마루, 강마루, 그리고 강화마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목마루는 단어 자체에 나와 있듯이 진짜 원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점은 천연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늬가 그대로 반영되겠죠. 코팅 안에 그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가둬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형 평수 소유주이신데 하이엔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원목마루나 타일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만큼 고급스러우면서 또한 보행감 자체가 넘사벽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공간에 프리미엄을 담고 싶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쌉니다. 보통 어느 정도 급이 있는 것으로 하신다면 최소 평당 30만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물에 취약해서 물걸레질을 자주 하면 망가지고요. 스크래치에도 많이 약하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목마루로 가시면 마루에 스크래치 날 때마다 내 가슴도 스크래치 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모든 단점을 차치하고도 원목마루가 주는 자연스러움과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다음 집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강마루입니다. 국민마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 마루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강마루를 생각하고 오시죠. 그만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마루의 느낌은 살리면서 원목마루의 단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찍힘과 스크래치 같은 내구성도 타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목마루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원목마루만큼 비싸진 않아요. 강마루는 합판 위에다가 필름을 붙인 것인데요. 시공하는 방법은 바닥에 본드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원목 패턴 프린팅이 주를 이뤘었는데 요즘은 타일 느낌을 대부분 선택하는 추세이며 평당 10만원대로 원목마루의 반 가격입니다. 솔직히 타일로 하고 싶다, 원목마루로 하고 싶다, 그런데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원목 타일 느낌의 강마루를 추천드립니다.
여태껏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강화마루인데요. 저도 그렇고 시장에서 잘 하지도 않는 것이 이 제품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디자인으로 강마루랑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요. 제조 과정, 시공 방식, 철거까지 완전히 다른 마루죠. 이사할 곳의 마루가 어떤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걸레바지 마감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걸레바지와 마루 사이에 실리콘 작업이 되어 있으면 강마루고,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강화마루입니다. 우선 강화마루의 시공 방식은 폼지를 바닥에 깔고 그 상태에서 마루를 껴맞춤하는 방식입니다. 본드와 같은 접착제는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강화마루 자체가 수축 팽창이 크거든요. 보통 강화마루는 MDF라는 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소재는 여름과 겨울에 수축 팽창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마루 틈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강화마루 하자 보수를 검색해 보시면 틈이 벌어져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그 바닥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 전도율도 떨어지고 걸어 다닐 때 소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립식 시공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셀프로도 철거가 가능하고 보수도 할 수 있지만, 살면서 불편할 수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바닥재는 타일입니다. 타일의 장점은 뭐니 해도 내구성과 미적 디자인이죠. 타일은 스크래치, 찍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바닥재 중에는 최고입니다. 핸드폰이나 딱딱한 물건을 떨어뜨리면 타일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물건이 부서져 버리죠. 또 다른 장점이 디자인적으로 바닥재를 고를 때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정답인 바닥재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하이엔드 인테리어들을 보면 타일로 많이 선택을 하곤 합니다. 타일이 딱 봤을 때 뭔가 춥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난방을 틀게 되면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다만 뭔가 애매한 가을쯤에는 기본적으로 타일 표면 자체 특성상 마루나 장판보다 차기 때문에 손발이 많이 찬 분들은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청소나 관리도 편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자, 타일의 단점으로는 너무 강한 내구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5년간 제 집에 타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어다니다가 얼굴로 바닥에 넘어지거나 1년 뒤에 걷다가 넘어지면 정말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맘카페에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다고 합니다. 폴리싱 타일, 즉 유광 타일을 말하는 건데요. 물이라도 흘리면 더 미끄러지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 집에는 절대 비춥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역시 가격인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포세린 타일 기준으로 평당 20만원 중반은 넘어가니까요. 아까 강마루가 10만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비싼 셈이죠. 마지막 단점은 화장실 타일을 보게 되면 그 사이사이 줄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매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줄눈이 보통 시멘트 계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빨리 지저분해지거나 그 부분이 깨지는 탈락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 타일이 뜨면 줄눈이 깨지고 그때 청소기를 돌리면 줄눈이 뽑히는 경우도 발생하죠. 매지 부분이 더러워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성 줄눈 공사라는 걸 추가로 해주시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요. 이 매지 부분을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선 600각을 넘어서 900각, 1200각 사이즈를 키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예산이 여유로우신 분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루와 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판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마루와 장판 중에는 어떤 것을 고를지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죠. 장판을 생각하실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비닐 장판 같은 걸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 장판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게다가 두께가 두꺼운 장판들은 웬만한 강마루 가격이기도 합니다. 우선 두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께가 얇은 건 1.8T, 여기서 T는 미리수를 말하고요. 두꺼운 건 OT까지 있습니다. 더 두꺼운 것도 있긴 하지만 특판용으로 주문 제작을 해야 되고 시판용으로는 현재 OT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싸게는 평당 2만원 후반부터 시작해서 10만원 초반대까지 있습니다. 아까 마루 말씀드릴 때 평당 1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판은 이런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입니다. 또한 철거와 시공이 용이하죠. 관리 측면에서는 거의 갑인데요. 1.8m짜리 롤을 겹쳐서 깐 후에 겹친 부분을 잘라내고 용착제라는 걸로 마감을 해주면 이음매가 잘 보이지도 않고 방수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PVC에 패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실용성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마루와 타일을 까셨다가 결국 다시 장판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만큼 관리가 정말 용이하기 때문이죠. 장판의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가구 배치 이동 시에는 자국이 많이 신경을 쓰일 수도 있고요. 찍힘은 물론이고 긁힘도 쉽죠. 다이소 같은 곳에서 가구 패드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프린팅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타일이나 마루 느낌을 내기에는 인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바닥 상태에 따라서 마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바닥 마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마루는 본드로 바닥에 붙여버리니까 어느 정도 울퉁불퉁해도 강제로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장판은 바닥 상태에 따라 바로 티가 나죠. 마지막으로 PVC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하고요. 참고로 실거주용으로는 두께가 두꺼운 장판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2.2T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 평당 4만원에서 5만원 예상을 하시면 되고, 두께가 두꺼운 장판을 말씀드렸는데 현대에서 나오는 소리줌 5T나 LG에서 나오는 지하 소리잠 4.5T와 S컴포트 5T를 많이 사용합니다. 부가세 미포함으로 전자는 9만원 초반대에서 후자는 10만원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강마루 7.5T랑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이렇듯 장판이 두꺼워지면 강마루 가격이랑 비슷해지니 참고 바랍니다. 요즘 현대에서 펫장판을 준비할 정도로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는데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물걸레질 선호하시고 층간소음 걱정되시면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두꺼운 장판은 조금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긴 하거든요. 장판을 요약해 드릴게요. 미관상 덜 고급스럽고 내구성을 제외하고는 장판은 틈이었기 때문에 청소 관리 측면에선 압승이긴 합니다. 참고로 장판은 바닥에 크랙이 심하거나 구멍이 있으면 크랙을 메꾸거나 석고 작업, 샌딩 작업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PC 마루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품명으로는 LX 에디톤, KCC 이지스 스트롱 등이 있죠. SPC는 스톤, 플라스틱, 컴포지트의 약자로 석재가 포함된 마루를 의미합니다. 돌가루가 들어간 거죠. 나무의 치명적인 약점이 내수성과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데 친환경 석재와 PVC를 합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루의 구조를 보면 코팅층, 그리고 원목 타일 등의 패턴을 인쇄하는 인쇄층, 그리고 그 맨 아래 합판이 들어가서 마루가 되는데요. SPC는 이 맨 아래 합판이 석재와 PVC를 배합한 SPC 코어를 넣는 거죠. 돌가루를 넣어 마루의 내구성과 수축 팽창을 억제하는 겁니다. 시공 방식은 조립식과 접착식이 있습니다. 표면이 강해서 찍힘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바닥 평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의 평활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거나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작업을 했을 때는 바닥재 날개가 부러지거나 덜거덕거리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추가 바닥 샌딩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시공 난이도가 높고 추후 철거 시 비용이 증가하죠. 하지만 제대로 시공이 된다면 거주 만족도가 정말 높은 마루입니다. 제가 관련 대기업 근무 경력 포함 10년 이상 이 업계에 몸담아 오고 있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바닥재는 없습니다. 바닥재는 설명하기엔 정말 쉬운데 선택해드리기가 정말 어렵죠.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사용 용도, 내 상황에 맞는 자재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그냥 이쁘다고 깔면 두고두고 고통받습니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생활에 맞게 가셔야 돼요. 집에서 슬리퍼를 신는다, 소파 생활이 아니라 바닥에 앉거나 눕는 편이다, 바닥 생활을 해서 난방이 중요하다, 집에 아이가 있다, 노약자가 있다, 반려동물이 있다 등등. 저도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이 턴키 업체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 와이프도 마루냐 장판이냐를 두고 고민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와 상담 시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고민 나누시면서 어느 정도 정답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인테리어 할 때 많이 후회하는 시리즈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0,000뷰 이상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할 때 특징적인 건 고객님들이 고민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해당 내용도 정리해서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지 않으시면 놓치실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인체인지 이 대표였습니다.